이번 강의는 이진 트리, 바이너리 트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우리가 리스트와 스택, 그리고 큐를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트리 구조라는 좀 더 계층적이고 구조적인 자료 구조로 넘어갑니다. 트리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를 넘어서 탐색과 정렬, 그리고 빠른 검색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트리의 기본 개념부터 이진 트리와 이진 탐색 트리, 그리고 다양한 트리 연산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총 6가지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첫째, 이진 트리의 기본 개념과 용어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루트, 리프, 부모와 자식, 그리고 높이와 같은 용어들이 앞으로 코드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이진 트리를 구분하고 각각의 성질을 파악합니다. 완전 이진 트리, 포화 이진 트리, 균형 트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셋째, 이진 트리와 이진 탐색 트리가 가진 ADT, 즉 추상 자료형 구조를 이해합니다. 어떤 연산을 제공하는지, 어떤 입력과 출력을 가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전위, 중위, 후위 순회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를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다섯째, 이진 탐색 트리에서의 삽입, 탐색, 삭제 알고리즘을 실제 코드로 구현하고 동작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가 균형을 잃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왜 AVL 트리나 레드블랙 트리가 필요한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드수, 리프수, 트리의 높이 등을 계산하는 분석 함수도 직접 작성해 볼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트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트리 구조와 기본 용어들을 정리합니다. 루트와 간선,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같은 용어가 그림과 함께 설명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강의의 핵심인 이진 트리를 다룹니다. 이진 트리의 정의, 다양한 종류, 그리고 기본 성질과 연산 방식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진 탐색 트리입니다. 영어로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 줄여서 BST라고 부릅니다. 정렬된 구조를 유지하면서 탐색을 빠르게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구조입니다. 삽입과 탐색 삭제 연산의 원리와 코드 구현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진 트리를 넘어가는 다양한 트리 연산과 복합 구조도 가볍게 다룹니다. 전체 흐름은 이진 트리를 기반으로 BST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균형 트리 개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회사 조직도와 컴퓨터의 폴더 구조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해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조직도를 보면 맨 위에 사장이 있고 그 아래에 부서장이 있고 그 아래에 팀원들이 있죠. 이 구조는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작은 단위로 분리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 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폴더 안에 하위 폴더가 있고 또 그 안에 더 작은 폴더나 파일이 들어있죠. 이것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계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예시는 우리가 곧 배우게 될 트리 구조가 어떠한 상황에 쓰이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트리는 단순한 데이터 나열이 아니라 루트에서 시작해 여러 단계로 나뉘는 계층형 데이터 표현 방식입니다. 이제 트리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보지요. 트리는 계층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시면 4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 조직도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대표이사가 가장 위에 있는 루트 역할을 하고 그 아래로 총무부, 영업부, 생산부와 같은 하위 조직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하위 조직은 또 더 세부적인 팀들로 나뉩니다. 루트에서 시작해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는 모습이 트리 구조의 핵심 형태입니다. 그 아래 있는 폴더 구조 그림을 보면 내 문서 폴더가 루트가 되고 그 안에 동영상, 음악, 사진 같은 하위 폴더가 있으며 또 그 아래에 영화, 드라마, 여행사진 같은 더 작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전형적인 트리 구조입니다. 오른쪽에는 실제 나무가 가지를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트리가 어떻게 분기되고 확장되는지를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아주 거대한 결정 트리, 영어로 Decision Tree입니다. 한 수를 둘 때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트리 형태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트리는 정보 탐색과 최적의 선택을 찾는 데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이 모든 예시는 하나의 공통 개념을 설명합니다. 트리는 루트를 기준으로 여러 계층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구조다. 회사 조직도, 폴더 구조, 게임 전략 분석 등 여러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제 트리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보지요. 트리는 계층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시면 4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 조직도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대표이사가 가장 위에 있는 루트 역할을 하고 그 아래로 총무부, 영업부, 생산부와 같은 하위 조직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하위 조직은 또 더 세부적인 팀들로 나뉩니다. 루트에서 시작해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는 모습이 트리 구조의 핵심 형태입니다. 그 아래 있는 폴더 구조 그림을 보면 내 문서 폴더가 루트가 되고 그 안에 동영상, 음악, 사진 같은 하위 폴더가 있으며 또 그 아래에 영화, 드라마, 여행 사진 같은 더 작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전형적인 트리 구조입니다. 오른쪽에는 실제 나무가 가지를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트리가 어떻게 분기되고 확장되는지를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아주 거대한 결정 트리, 영어로 Decision Tree입니다. 한 수를 둘 때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트리 형태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트리는 정보 탐색과 최적의 선택을 찾는 데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이 모든 예시는 하나의 공통 개념을 설명합니다. 트리는 루트를 기준으로 여러 계층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구조다. 회사 조직도, 폴더 구조, 게임 전략 분석 등 여러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제 트리를 코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지요. 먼저 위쪽 그림을 보시면 노드 하나가 자식 노드를 몇 개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식의 수만큼 링크를 준비해야 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식이 3명이면 3개, 10명이면 10개의 포인터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링크를 몇 개 준비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붙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바로 자식 행제 표현, 영어로 Child Sibling Representation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각 노드가 첫 번째 자식을 가리키는 포인터 하나, 그리고 다음 형제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하나만 가집니다. 즉, 포인터 2개로 어떠한 트리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의 첫 번째 자식은 B, B의 형제는 C, C의 형제는 D,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또 B의 첫 번째 자식은 E가 되고 E의 형제는 없습니다. 이처럼 차일드 시블링 방식은 링크 수에 제한이 없는 일반 트리를 구현하는 데 매우 유용한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이진 트리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진 트리란 모든 노드가 최대 2개의 서브 트리를 가지는 트리입니다. 왼쪽 서브 트리와 오른쪽 서브 트리, 이렇게 2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A가 루트이고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의 서브 트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진 트리는 일반 트리보다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탐색과 정렬 같은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슬라이드 아래쪽의 정의를 보면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진 트리는 공집합이거나 둘째, 루트와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로 구성된 노드들의 집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각 서브트리 역시 이진 트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기적 구조로 정의됩니다. 이제 이진 트리의 여러 종류 중 첫 번째인 포화 이진 트리, 영어로 Full Binary Tree를 살펴보겠습니다. 포화 이진 트리는 트리의 모든 레벨이 꽉 차 있는 형태의 트리입니다. 즉, 어느 레벨을 보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비어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A, B, C, D, E, F, G로 구성된 트리를 보면 루트 아래 2개, 그 아래 4개의 노드가 정확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전체 노드 개수는 2의 K승 마이너스 1입니다. 높이가 K인 완전한 포화 구조에서 항상 성립합니다. 아래쪽 그림에서는 포화 이진 트리의 노드를 1, 2, 3, 4 번호처럼 순서대로 붙인 형태도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완전 이진 트리, Complete Binary Tree를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이진 트리는 마지막 레벨을 제외한 모든 레벨이 꽉 차 있고 마지막 레벨에서는 노드들이 왼쪽부터 차례대로 채워져 있는 트리입니다. 즉, 포화 이진 트리보다 조금 더 느슨한 조건이지만 배열 기반 구현에서 매우 효율적이며 힙트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의 예시를 보면 마지막 레벨에서 H, I, J가 왼쪽부터 순서대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포화 이진 트리, 완전 이진 트리, 그리고 일반적인 이진 트리의 예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습니다. 각 트리가 어떤 규칙을 갖는지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편향 트리, 영어로 스큐 트리를 보여줍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가 노드에서 시작해 나, 다 순으로 오른쪽으로만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마치 하나의 선처럼 길게 늘어진 형태죠. 반대로 오른쪽 그림은 왼쪽으로만 치우친 편향 트리입니다. 편향 트리는 이진 트리이긴 하지만 사실상 링크드 리스트에 가까운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길게 이어지면 탐색 성능이 급격히 나빠지고 시간 복잡도는 big O of n, 즉 선형 시간이 됩니다. 이 내용은 기에서 균형 트리 그리고 BST 성능 문제를 설명할 때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진 트리에서 아주 기본적인 성질 중 하나를 설명해보죠. 바로 노드의 개수가 n개라면 간선의 개수는 n-1개라는 사실입니다. 화면 아래 예시 트리를 보겠습니다. 루트는 더하기 기호이고 왼쪽에 곱셈 기호가 있고 오른쪽에는 나눗셈 기호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A, B, C, D 4개의 단말 노드가 달려있죠. 전체 노드 수는 7개입니다. 그리고 간선, 즉 연결선은 단 하나의 루트를 제외한 모든 노드들을 부모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항상 노드 수보다 하나 적은 6개가 됩니다. 루트만 부모가 없고 나머지 모든 노드는 반드시 부모를 하나 가지기 때문에 이 성질은 어떤 트리에서도 항상 성립합니다. 자, 여기서는 또 다른 트리의 성질, 트리 높이와 전체 노드 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면 높이가 3인 이진 트리가 있습니다. 각 레벨에 최소 하나씩 노드가 존재하는 경우 전체 노드 수는 3개가 됩니다. 반면 높이가 3이면서 각 레벨이 모두 꽉 찼다고 가정하면 최대 노드 수는 7개가 됩니다. 수식으로는 2의 h승 마이너스 1, 즉 2 세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레벨 1에는 1개, 레벨 2에는 2개, 레벨 3에는 4개의 노드가 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포화 이진 트리에서 봤던 노드수 공식의 직관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똑같이 7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트리 모양에 따라 높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노드들이 한 줄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루트 1 아래 2, 3, 4, 5, 6, 7이 차례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이 구조에서 트리의 높이는 7이 됩니다. 즉 매우 비효율적인 형태죠. 방금 배웠던 편향 트리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은 7개의 노드를 가능한 한 골고루 채워 넣은 형태입니다. 이 경우 트리의 높이는 3이 됩니다. 따라서 n개의 노드를 가진 이진 트리의 높이는 최소 로그 2, n 플러스 1에서 최대 n까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그 2, 로그 베이스 2라고 읽습니다. 이 차이는 탐색 성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기억해두세요. 트리의 모양, 그리고 균형 여부에 따라 시간 복잡도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이번에는 이진 트리의 중요한 성질 중 하나인 레벨별 최대 노드 개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진 트리에서
i번째 레벨에 존재할 수 있는 최대 노드 개수는 2의 i-1 제곱입니다. 즉 2의 i-1 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레벨의 최대 노드 개수는 2의 3-1 승이므로 2 squared, 즉 4가 됩니다. 이 규칙은 이징 트리 구조를 이해하고 트리의 높이나 전체 노드 수를 계산할 때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포화 이진 트리와 완전 이진 트리의 성질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화 이진 트리의 높이입니다. 노드가 n개일 때 포화 이진 트리의 높이는 로그 베이스 2 n 플러스 1의 올림값이 됩니다. 즉 로그 1은 n 플러스 1을 계산한 뒤 소수점이 있다면 올림 처리한 값이 높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15개의 노드를 가진 포화 이진 트리를 생각해보면 로그 1은 15 플러스 1은 4가 되고 따라서 트리 높이는 4가 됩니다. 이 값은 포화 이진 트리 전체가 완전히 꽉 찼을 때의 최소 높이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은 힙 트리 같은 배열 기반 이진 트리 구조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높이가 로그 1 플러스 n 규모로 유지된다는 점이 탐색과 삽입, 삭제 연산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이진 트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 즉 ADT의 기본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드입니다. 노드에는 실제로 저장할 데이터가 들어가고 왼쪽 자식 노드에 대한 참조, 그리고 오른쪽 자식 노드에 대한 참조가 포함됩니다. 즉, 하나의 노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 레프트 포인터, 라이트 포인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다음은 트리 전체 구조입니다. 트리는 루트 노드 하나로 시작합니다. 루트가 없다면 트리는 비어있는 상태이고 루트가 어떤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 노드를 중심으로 전체 이진 트리가 확장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 정의는 이후 파이썬 코드로 노드를 만들고 왼쪽, 오른쪽 자식을 연결할 때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진 트리에서 제공하는 기본 연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isEmpty 함수입니다. 이 연산은 트리가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루트 함수는 트리의 루트 노드를 반환합니다. 탐색 알고리즘은 대부분 루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루트를 얻는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left child와 right child 함수는 특정 노드의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을 반환합니다. 이 두 연산은 순회 과정에서 계속 사용됩니다. make left subtree와 make right subtree는 노드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새로운 서브트리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이 연산을 통해 트리 구조를 동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들은 실제 구현에서는 노드 객체의 포인터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개념적으로는 트리의 ADT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연산들입니다. 이번에는 이진 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순회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이 순회입니다. 전이 순회는 루트를 먼저 방문한 뒤 왼쪽 그리고 오른쪽 순서로 내려갑니다. 루트, 왼쪽, 오른쪽의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중위 순회입니다. 중위 순회는 왼쪽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 루트,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방문합니다. 왼쪽, 루트, 오른쪽 순서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이진 탐색 트리에서 값이 정렬된 순서로 출력된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위 순회입니다. 후위 순회는 왼쪽을 방문하고 오른쪽을 방문한 뒤 마지막에 루트를 방문합니다. 왼쪽, 오른쪽, 루트의 순서입니다. 트리를 삭제하거나 메모리를 해제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순회 방식은 앞으로 실습 코드에서 직접 구현하게 되며 이진 탐색 트리 연산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CTS 스크립트, 이번에는 이진 트리를 배열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의 완전 이진 트리부터 보겠습니다. 노드들은 A, B, C, D, E, F 순서로 꽉 차 있는 형태입니다. 이 구조를 배열로 변환하면 루트 A가 인덱스 1, 그 아래 레벨의 B와 C가 인덱스 2와 3에 자리하고 D, E, F는 차례로 인덱스 4, 5, 6에 저장됩니다. 이 방식은 매우 깔끔하게 트리를 배열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경사 이진 트리처럼 노드가 한쪽으로만 치우친 구조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루트 A가 인덱스 1에 저장된 뒤 그 아래 B가 인덱스 2, 그 아래 C는 인덱스 4, 그 아래 D는 인덱스 8에 저장됩니다. 중간 인덱스들은 비게 되고 결과적으로 배열의 빈칸이 아주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덱스 계산 규칙입니다. 트리에서 노드가 인덱스 i에 있다면 부모 노드는 i 나누기 2의 목, 왼쪽 자식은 2 곱하기 i, 오른쪽 자식은 2 곱하기 i 플러스 1의 위치에 저장됩니다. 파이썬에서 정수 나눗셈은 더블 슬래시를 사용해야 하니 그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진 트리를 링크 기반 구조, 즉 포인터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면 노드 하나는 데이터와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을 가리키는 두 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링크만 있으면 어떤 형태의 이진 트리라도 완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파이썬으로 작성한 트리노드 클래스가 보입니다. 이 클래스는 left, data, right 세 가지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left는 왼쪽 자식 노드를 가리키며 right는 오른쪽 자식을 가리킵니다. 데이터에는 실제 저장하고자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 구조는 앞에서 설명한 ADT의 노드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이 노드 클래스를 이용해 원하는 형태의 트리를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완전 이진 트리와 경사 이진 트리를 포인터 기반 구조로 표현한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위 그림은 A를 루트로 하고 B와 C가 자식이며 그 아래 D, E, F가 있는 완전 이진 트리입니다. 파란 노란 박스 그림은 각 노드가 레프트와 라이트 링크를 사용해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 자식 방향으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고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링크가 넌 값을 갖습니다. 아래쪽의 경사 이진 트리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A가 B를 왼쪽으로 가리키고 B는 다시 C를 왼쪽으로 가리키며 C는 D를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오른쪽 링크가 비어있는 부분은 모두 넌이 됩니다. 이 링크 기반 표현은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며 트리의 모양에 상관없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진 트리를 실제 코드로 구성하는 과정을 그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면 맨 위에 화사 노드가 루트로 있고 그 아래 왼쪽에는 솔라, 오른쪽에는 문별 노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하위 노드들 아래에는 휘인, 쯔위, 그리고 선미 노드가 달려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오른쪽의 코드를 보며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트리노드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이 클래스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프트, 데이터, 그리고 라이트입니다. 왼쪽 자식, 저장할 데이터, 오른쪽 자식을 의미합니다. 초기 값은 모두 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루트 노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코드에서 노드 1을 생성하고 노드 1 데이터에 문자열 화살을 놓습니다. 그림에서 빨간색 닥스로 표시된 맨 위 노드가 바로 이 노드 1입니다. 다음으로 노드 2를 생성하고 데이터에 솔라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노드 1의 레프트에 노드 2를 연결합니다. 이 연결이 그림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보라색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노드 2 아래에는 휘인과 쯔위 노드가 이어질 예정이며 이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는 노드 3를 생성하고 데이터에 문별을 설정한 뒤 노드 1 라이트에 노드 3를 연결합니다. 그림에서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와 분홍색 박스로 표시된 노드가 노드 3입니다. 이렇게 단 3줄의 연결 코드만으로 루트에서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큰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중요한 포인트는 각 노드가 자기 자식 노드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트리 구조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이 구조를 단순 연결 리스트의 확장판이라고 이해하면 매우 편합니다. 이어서 솔라 아래에 휘인과 쯔위를 연결하고 문별 아래에 선미를 연결하면 그림과 동일한 트리 형태가 완성됩니다. 즉, 하나의 루트에서 시작하여 레프트와 라이트를 적절히 연결하는 것만으로 트리를 점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진 트리의 순회, 즉 트리의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선형 자료 구조인 계열이나 연결 리스트에서는 순회가 매우 단순합니다. 그림 위쪽을 보면 A, B, C를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방문하면 끝나죠. 하지만 트리는 다릅니다. 아래 왼쪽 그림을 보면 A를 루트로 하고 B와 C가 자식 노드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트리는 가지가 여러 방향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노드를 방문할지 여러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림 왼쪽의 방법 1을 보면 1번 위치에서 A를 방문하고 2번에서 B를, 3번에서는 D를 방문합니다. 다시 올라와서 E와 F를 방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C를 방문합니다. 오른쪽의 방법 2는 또 다른 방문 순서를 보여줍니다. 루트 A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 트리를 먼저 방문하거나 또는 오른쪽을 먼저 방문하느냐에 따라 순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리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드를 순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이진 트리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3가지 순회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쪽 작은 구조를 보면 루트 노드는 V, 왼쪽 서브트리는 L, 오른쪽 서브트리는 R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위 순회, 영어로 프리오더 트래버설은 V, L, R의 순서로 방문합니다. 즉, 루트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 왼쪽 서브트리, 마지막으로 오른쪽 서브트리를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중위 순회, 즉 인오더 트래버설은 L, V, R의 순서입니다. 왼쪽 서브트리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 루트 노드를 방문하며 마지막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방문합니다. 특히 중위 순회에서는 값이 정렬된 순서로 출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위 순회, 즉 포스트 오더 트래버설은 L, R, V의 순서입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를 모두 방문한 후에 루트를 가장 마지막에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각 순회 방식은 그림처럼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을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방문 순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본 3가지 순회 방식이 실제 트리 구조에서 어떻게 방문 순서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전위 순회, 즉 루트, 왼쪽, 오른쪽 순서입니다. 화살표를 따라다 보면 가장 먼저 화살을 방문하고 왼쪽으로 내려가 솔라, 그리고 헌인과 쯔위를 순서대로 방문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서브트리로 이동해서 문별을 방문하고 선미를 마지막에 방문합니다. 가운데 그림은 중위 순회, 즉 왼쪽, 루트, 오른쪽 순서입니다. 그림의 이동 경로를 보면 처음에는 가장 왼쪽 끝까지 내려가 헌인, 그 다음 솔라, 그리고 쯔위를 방문합니다. 그 다음 루트인 화살을 방문하고 오른쪽 부분에서 선미, 문별을 순서대로 방문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후위 순회, 즉 왼쪽, 오른쪽, 루트 순서로 방문합니다. 왼쪽 서브트리를 완전히 방문하고 그 다음 오른쪽 서브트리를 모두 방문한 후 가장 마지막에 화살을 방문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트리 구조라도 전위, 중위, 후위 순회 방식에 따라 방문 순서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위 순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의 순회는 루트, 왼쪽, 오른쪽 순서로 노드를 방문합니다. 그림을 보면 번호 1이 루트 노드를 가리킵니다. 먼저 루트를 방문한 뒤 왼쪽 서브트리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의 코드를 보면 이 과정을 그대로 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드가 넌이면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으므로 재기 호출을 멈춥니다. 그 다음 줄에서 현재 노드의 다터를 출력합니다. 즉 루트를 가장 먼저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이후 프리오더 노드 F를 호출하여 왼쪽 서브트리를 전위 순회하고 마지막으로 프리오더 노드 라이트를 호출하여 오른쪽 서브트리를 순회합니다. 전위 순회는 트리 구조 자체를 출력하거나 각 노드의 레벨이나 구조적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중위 순회를 보겠습니다. 중위 순회는 왼쪽, 루트, 오른쪽 순서로 움직입니다. 그림에서 번호 1은 왼쪽 서브트리를 먼저 방문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왼쪽 부분이 모두 끝난 후에 루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서브트리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코드를 보면 먼저 인노더 노드 레프트를 호출해 왼쪽 서브트리 전체를 방문합니다. 그 다음 프린트를 통해 현재 노드의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즉, 루트는 중간에 출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서브트리를 순회합니다. 중위순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진 탐색 트리, BST의 경우 정렬된 순서로 데이터가 출력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탐색, 정렬 결과 확인에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후위 순회를 살펴보겠습니다. 후위 순회는 왼쪽, 오른쪽 루트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림의 번호를 보면 먼저 왼쪽 서브트리를 모두 방문하고 그 다음 오른쪽 서브트리를 모두 방문한 뒤 마지막에 루트를 방문합니다. 코드를 보면 이 구조가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프트 서브트리에 대해 포스트 오더를 호출하고 그 다음 라이트 서브트리에 대해 포스트 오더를 호출합니다. 두 서브트리를 모두 처리한 뒤 마지막 줄에서 현재 노드의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후위 순회는 트리 구조에서 하위 요소들을 먼저 처리하고 마지막에 부모를 처리할 때 유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폴더 용량 계산입니다. 각 폴더의 하위 파일 용량을 모두 더한 뒤 마지막에 그 값을 상위 폴더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진 탐색 트리, 영어로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이진 트리가 구조적인 개념이었다면 이진 탐색 트리는 정렬된 규칙을 가지는 특별한 트리입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빠른 탐색, 빠른 삽입, 그리고 빠른 삭제를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단순한 트리보다 실제 프로그램에서 훨씬 더 자주 사용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진 탐색 트리의 정확한 정의를 살펴봅니다. 이진 탐색 트리는 기본적으로 이진 트리이기 때문에 모든 노드는 최대 2개의 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에 중요한 정렬 규칙이 추가됩니다. 어떤 노드 n 기준으로 왼쪽 서브트리에는 n의 값보다 작은 값만, 오른쪽 서브트리에는 n의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존재합니다. 즉, 항상 왼쪽은 작고 루트는 중간, 오른쪽은 크다. 이 관계가 트리 전체에서 유지되는 구조가 바로 이진 탐색 트리입니다. 이 규칙이 잘 유리되면 탐색이 매우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값을 찾을 때 매 단계마다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만 이동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진 탐색 트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예시로 보여줍니다. 루트 노드의 값은 10입니다. 10보다 작은 값은 모두 왼쪽, 10보다 큰 값은 모두 오른쪽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5가 위치하고 오른쪽에는 20이 위치합니다. 그 다음 5를 기준으로 보면 5보다 작은 값 3은 왼쪽, 5보다 큰 값 7은 오른쪽에 놓입니다. 마찬가지로 20보다 큰 값 30은 오른쪽 자식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값이 작다 왼쪽, 크다 오른쪽 규칙에 따라 정확히 정렬된 구조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이 바로 탐색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이진 탐색 트리의 성능과 특징을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4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탐색이 빠릅니다. 쟁열 규칙 덕분에 비교를 할 때마다 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므로 탐색의 평균 시간 복잡도는 로그 n, 즉 로그 n입니다. 둘째, 삽입과 삭제도 빠릅니다. 새로운 값을 삽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통해 내려가면서 빈자리를 찾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로그 n 시간이 걸립니다. 셋째, 중위 순회를 하면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된 값이 출력됩니다. 이 기능은 데이터 정렬에서 매우 자주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진 탐색 트리는 균형 여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BST 자체는 균형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값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삽입되면 트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 트리, 영어로 스큐드 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탐색 성능이 리스트와 똑같아져서 시간 복잡도가 ON으로 떨어집니다. 즉, BST는 강력하지만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이진 탐색 트리에서 노드를 삽입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루트 노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트리는 항상 루트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삽입되는 노드가 전체 트리의 뿌리가 됩니다.
화면의 왼쪽 그림을 보면 블랙핑크라는 값이 첫 번째 데이터로 들어오고 루트 포인터가 이 노드를 가리키도록 연결됩니다. 이제 트리의 시작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노드를 삽입할 차례입니다. 레드벨벳이라는 이름이 새로 들어오면 먼저 루트에 저장된 블랙핑크와 비교합니다. 문자열 비교 기준에 따라, 즉 한글이라면 가나다 순으로 레드벨벳이 앞서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즉 왼쪽 서브트리에 삽입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 과정이 왼쪽 서브트리인지 오른쪽 서브트리인지 결정하는 과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삽입 시에는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결정의 연속으로 노드가 저장될 위치가 선택됩니다. 이번에는 이징 탐색 트리에 첫 번째 노드를 삽입하는 과정을 코드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트리 노드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 노드는 왼쪽 자식, 데이터, 오른쪽 자식을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트리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루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처음에는 아무 노드도 없기 때문에 none으로 설정해둡니다. 그 다음 삽입할 이름들을 담은 네임 어레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블랙핑크, 레드벨벳, 마마무, 에이핑크 같은 그룹 이름들이 순서대로 들어있습니다. 이제 트리에 첫 번째 노드를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노드를 하나 생성하고 그 안에 네임 어레이의 첫 번째 값인 블랙핑크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루트 변수가 이 노드를 가리키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트리의 루트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노드 삽입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원소부터 트리에 삽입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임 어레이의 두 번째 값부터 하나씩 꺼내어 트리에 넣습니다. 값 반복에서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현재 이름을 저장합니다. 비교는 항상 루트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비교 중인 노드를 curren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current 데이터보다 작을 때 왼쪽 서브트리로 이동합니다. 만약 왼쪽 자리가 비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노드를 연결하고 삽입을 끝냅니다. 비어 있지 않다면 current를 왼쪽으로 옮기고 비교를 계속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current 데이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오른쪽 서브트리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 자리에 노드를 연결합니다. 비어있지 않다면 current를 오른쪽으로 옮기며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노드는 자신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스스로 찾아간 뒤 삽입됩니다. 이 로직이 바로 이진 탐색 트리의 핵심이며 그림에서 보았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내려가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 찾는 과정이 지금의 코드 흐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이진 탐색 트리에서 값을 검색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는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이라는 단순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할 때도 이 규칙을 그대로 따라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루트 노드인 블랙핑크에서 검색을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찾는 값이 현재 노드보다 작다면 왼쪽 서브트리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찾는 값이 더 크다면 오른쪽 서브트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과정이 간단한 조건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현재 노드의 데이터가 찾는 값과 같다면 검색을 바로 종료합니다. 두 번째 조건, 현재 노드의 데이터가 찾는 값보다 크다면 왼쪽 서브트리로 이동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오른쪽 서브트리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 규칙은 트리의 모든 단계에서 반복되며 결국 원하는 노드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실제 검색 과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 마마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루트인 블랙핑크와 비교하면 마마무는 사전 순으로 더 작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자식 레드벨벳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마나무가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자식 노드에서 바로 마마무를 찾게 되고 검색이 종료됩니다. 이처럼 매 단계마다 현재 값과 비교, 왼쪽 또는 오른쪽 이동이라는 단순한 규칙이 반복되기 때문에 검색은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파이썬 코드를 기준으로 검색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검색은 항상 루트 노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줄에서 current 루트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는 while to로 반복문을 통해 이동을 계속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만약 current 데이터가 찾는 값과 같다면 바로 찾았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반복문을 종료합니다. 즉, 검색 성공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찾는 값이 current 데이터보다 작다면 왼쪽 서브트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왼쪽 자식이 없다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므로 트리에 없음이라고 출력하고 검색을 종료합니다. 반대로 왼쪽 자식이 있으면 current를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검색을 계속합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찾는 값이 current 데이터보다 큰 경우 오른쪽 서브트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오른쪽 자식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트리에 없음을 출력하고 종료하고 오른쪽 자식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이동하여 검색을 이어갑니다. 이 코드의 핵심은 트리에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 규칙을 그대로 반영한 조건문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값을 발견하거나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까지 탐색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진 탐색 트리에서 노드를 삭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드 삭제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스텝 1, 즉 삭제할 노드를 찾는 과정입니다. BST에서는 항상 다음 규칙에 따라 탐색을 진행합니다. 삭제할 값이 현재 노드의 값과 같으면 삭제할 노드를 찾은 것입니다. 삭제할 값이 현재 노드보다 작다면 왼쪽 서브트리로 이동합니다. 삭제할 값이 현재 노드보다 크다면 오른쪽 서브트리로 이동합니다. 코드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따릅니다. 현재 노드를 가리키는 current 포인터를 루트에 두고 시작한 뒤 값을 비교하면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내려가다가 왼쪽 또는 오른쪽 자식이 none, 즉 비어 있다면 그 값은 트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탐색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할 노드를 정확히 찾아낸 뒤 다음 단계에서 실제 삭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스텝 2, 즉 실제 노드를 삭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삭제는 총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 전혀 없는 노드, 즉 리프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이 정확히 하나만 있는 노드, 왼쪽 자식만 있거나 오른쪽 자식만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이 2개 있는 노드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복잡한데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는 후계자 노드를 찾은 뒤 현재 노드의 값을 그 후계자 값으로 바꾸고 후계자 노드를 한 번 더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 3가지 경우를 코드에서는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으로 나누어 조건문을 통해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경우를 그림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1, 자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즉 삭제하려는 노드가 왼쪽 자식도 없고 오른쪽 자식도 없는 리프 노드일 때입니다. 그림을 보면 삭제할 노드를 찾으면 비모 노드의 왼쪽 또는 오른쪽 링크 중 현재 노드를 가리키던 링크를 none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삭제하려는 노드가 루트라면 부모가 없기 때문에 루트를 none, 즉 빈 트리로 설정합니다. 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현재 노드의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none인지 확인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루트를 none으로 만듭니다. 부모가 있으면 부모의 왼쪽이나 오른쪽 링크 중 현재 노드를 가리키던 링크를 none으로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노드를 삭제합니다. 그림에서는 노드 26에 자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모 노드 18이 가지고 있던 오른쪽 링크를 none으로 만들고 삭제가 완료됩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경우의 삭제 과정입니다. 이제 이진 탐색 트리에서 노드를 삭제하는 두 번째 경우, 즉 지우려는 노드가 자식 노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트리를 보면 현재 삭제하려는 노드는 68이고 이 노드의 부모는 35, 그리고 68의 오른쪽에 99라는 하나의 자식만 존재합니다. 이 경우 삭제 절차는 단순합니다. 먼저 삭제할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즉 current를 기준으로 현재 노드의 유일한 자식을 child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삭제하려는 노드가 루트인 경우입니다. 만약 current에 parent가 없다면 루트 자체를 child로 바꾸어주면 됩니다.
즉 68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99가 루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삭제하려는 노드에 부모가 있는 경우입니다. 삭제되는 노드가 부모의 왼쪽에 붙어 있었는지 아니면 오른쪽에 붙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삭제되는 노드가 부모의 왼쪽 자식이었다면 부모의 왼쪽 포인터를 차일드로 연결합니다. 반대로 삭제되는 노드가 부모의 오른쪽 자식이었다면 부모의 오른쪽 포인터를 차일드로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런트 노드를 삭제하면 트리는 정상적으로 재구성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68이 삭제되고 그 자리에 99가 연결되며 트리는 구조적으로도 그리고 BST 규칙 면에서도 문제없이 유지됩니다. 이번에는 방금 설명한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경우를 코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조건문을 보면 커런트의 왼쪽이나 오른쪽 중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 즉 둘 중 하나가 넌인 경우에 이 분기로 들어옵니다. 먼저 차일드라는 변수에 현재 노드의 유일한 자식을 저장합니다. 왼쪽 자식이 있으면 왼쪽을, 왼쪽이 없다면 오른쪽 자식을 차일드로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삭제하려는 노드가 루트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패런트가 넌이면 루트를 차일드로 바꿉니다. 즉 트리의 새로운 루트가 유일한 자식 노드가 되는 셈입니다. 만약 삭제할 노드가 루트가 아니라면 부모 노드의 어느 쪽에 붙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삭제되는 노드가 부모의 왼쪽 자식이었다면 부모의 레프트 포인터를 차일드로 바꾸어줍니다. 반대로 삭제되는 노드가 부모의 오른쪽 자식이었다면 부모의 라이트 포인터를 차일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커런트를 삭제하여 트리에서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이 과정은 그림 예시에서 보았던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며 BST의 정렬 규칙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에는 삭제할 노드에 자식이 2개 있는 경우, 즉 가장 복잡한 삭제 연산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삭제하고 싶은 노드는 18번 노드입니다. 18번 노드는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울 수 없고 트리의 정렬 지권을 유지하면서 대체할 값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진 노드 또는 반대로 왼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 노드를 가져오면 BST (Binary Search Tree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시에서는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왼쪽으로 이동하면 도착하는 리프 노드가 바로 22입니다. 이 노드를 Successor, 즉 후계자 노드라고 부릅니다. 또한 왼쪽 서브트리에서도 대체 가능한 노드를 찾을 수 있겠죠? 왼쪽 서브트리의 가장 큰 값, 가장 오른쪽 아래 말단 노드, 즉 노드 12가 그 대상입니다. 사라지는 18 노드 대신 12를 올릴 수도 있겠죠. 과정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석세서 노드의 데이터를 삭제 대상 노드인 18번 노드의 자리에 복사합니다. 그림에서도 보이듯 18이라는 값이 22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방금 사용한 석세서 노드를 한 번 더 삭제합니다. 이 22번 노드는 항상 왼쪽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자식이 0개 또는 1개 있는 경우 규칙을 이용하여 손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트리는 여전히 왼쪽은 작은 값, 오른쪽은 큰 값이라는 BST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화면은 방금 설명한 케이스 3 과정을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코드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노드의 데이터가 삭제할 값과 같다면 케이스 3에 해당하는지 검사합니다. 코드 주석에서도 보이듯이 자식이 2개 있는 경우의 첫 단계는 오른쪽 서브트리로 이동하고 그 안에서 가장 왼쪽 노드, 즉 최소값을 찾는 것입니다. 반복문을 사용하여 서크가 가리키는 노드의 레프트가 넌이 될 때까지 계속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서크는 석세서 노드를 정확하게 가리키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커런트 데이터 이코를 서크 데이터, 즉 석세서의 값을 현재 삭제 대상 노드의 값으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세서 노드를 트리에서 제거합니다. 석 패런트가 석세서를 가리키는 방향을 석 라이트로 변경한 뒤 실제 석 노드를 대명령으로 삭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삭제 대상 노드의 위치에는 석세서의 값이 들어가고
중복된 석세서 노드는 트리에서 제거되어 BST 구조가 올바르게 유지됩니다. 마지막 줄에서는 삭제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반복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진 트리 구조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진 트리는 원래 빠른 탐색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입력되는 데이터의 순서에 따라 트리 구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을 전혀 유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예로 50, 40, 30, 20, 이런 10처럼 계속 감소하는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작은 값이 들어오는 경우 트리는 사실상 한쪽으로 길게 쏠린 편형 트리, 즉 한 줄짜리 리스트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탐색, 삽입, 삭제 연산의 시간 복잡도가 우리가 기대했던 로그 n이 아니라 선형 시간, 빅 O 오브 n으로 떨어져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다시 말해, 이진 트리 자체는 좋은 구조이지만 균형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일반 연결 리스트와 동일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BST는 입력 데이터의 순서에 따라 매우 불균형한 형태가 돼버리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응용에서는 단순한 이진 탐색 트리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트리를 자동으로 균형 잡아주는 자료 구조들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균형 트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BL 트리입니다. 모든 노드의 왼쪽과 오른쪽 서브트리 높이 차이를 일정 범위로 유지하며 자동으로 회전을 수행해 균형을 유지합니다. 둘째, 레드 블랙 트리입니다. 노드에 색을 붙이고 삽입과 삭제 시 색 변경과 회전을 수행하여 균형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C++STL 맵과 set, 그리고 자바의 트리 맵이 모두 레드 블랙 트리를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셋째, 트립 트리입니다. 이진 탐색 트리 구조에 더해 우선순위 큐의 힛 속성을 함께 유지하여 확률적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플러리 트리입니다. 접근한 노드를 루트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즉, 현실 세계에서는 이진 탐색 트리의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균형 잡힌 트리를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이진 트리 연산을 살펴보죠. 먼저 이진 트리에서 전체 노드의 개수를 재기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코드입니다. def count 노드, 괄호 노드. 만약 노드가 none이면 0를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1 더하기 왼쪽 서브트리의 count 노드,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의 count 노드를 더해 반환합니다. 이 함수의 의미는 매우 단순합니다. 컬즈에 노드가 존재하면 나 자신 하나,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계산된 노드의 수를 모두 합칩니다. 트리 그림을 보며 실행 흐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카운트 노드 A를 처음 호출합니다. A는 none이 아니므로 하나 더하기 카운트 노드 B, 그리고 카운트 노드 C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 카운트 노드 B가 호출됩니다. B 역시 none이 아니므로 하나 더하기 카운트 노드 D, 그리고 카운트 노드 E를 호출합니다. 카운트 노드 D가 호출되면 D는 자식이 없으므로 왼쪽과 오른쪽 호출에서 0가 나오고 결과는 1입니다. 카운트 노드 E도 동일하게 1을 반환합니다. 즉 B 서브트리는 3개의 노드를 가집니다. 이제 다시 A로 올라가서 카운트 리드 C를 호출합니다. C 역시 자식이 없으므로 결과는 1입니다. 마지막으로 A는 1 플러스 3 플러스 1, 즉 전체 노드 수는 5가 됩니다. 이와 같이 카운트 노드 함수는 왼쪽과 오른쪽 서브트리를 완전히 다 돌며 전체 노드 수를 계산합니다. 이어서 방금 계산했던 B와 C 그리고 A의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B의 결과는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퀄 3입니다. C의 결과는 자식이 없으므로 1. 마지막으로 A의 결과는 1 플러스 3 플러스 1 이퀄 5. 즉, 이 트리의 전체 노드 수는 5개입니다. 이번에는 리프 노드,
즉 자식이 전혀 없는 노드의 개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왼쪽 코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겠습니다. that count lives, 괄호 노드. 만약 노드가 넌이면 세로를 반환합니다. 만약 왼쪽 노드와 오른쪽 노드가 둘 다 넌이면, 즉 리프 노드이면 원을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왼쪽의 count lives와 오른쪽의 count lives를 더합니다. 즉 리프 노드를 발견하면 원. 그 외의 경우는 계속 재계적으로 내려가서 더하는 구조입니다. 오른쪽의 트리를 보면 D, 그리고 E, 그리고 C가 리프 노드입니다. 따라서 리프 노드의 개수는 3입니다. 다음은 트리의 하이트, 높이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코드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gef 트리 하이트, 괄호 노드. 만약 노드가 넌이면 지로를 반환합니다. 왼쪽 서브트리의 높이를 구하고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를 구합니다. 그리고 둘 중 큰 값에 원을 더해 반환합니다. 여기서 원을 더하는 이유는 현재 노드 자신이 하나의 레벨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트리에서 높이를 계산해보면 A에서 시작하여 가장 깊은 곳은 D 또는 E까지 총 3레벨입니다. 따라서 트리의 높이는 3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트리는 계층적 구조를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진 트리는 모든 노드가 최대 2개의 자식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이진 트리의 성질, 즉 트리의 높이와 노드 수, 그리고 레벨 구조는 성능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셋째, 트리 순허 방식에는 전위, 중위, 뽀이 순회가 있으며 각 순회는 서로 다른 당문 신설을 갖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됩니다. 넷째, 이진 탐색 트리는 왼쪽은 더 작고 현재 노드는 그 중간, 그리고 오른쪽은 더 크다라는 정렬 규칙을 기반으로 탐색과 삽입, 삭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지만 BST는 입력되는 값의 순서에 따라 최악의 경우 연결 리스트처럼 성능이 B5 of N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그래서 실제 시스템에서는 AVL 트리나 레드 블랙 트리 같은 균형 이진 트리 구조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들은 BST의 성능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리의 노드 수, 리프 수, 트리 높이를 계산하는 재기적 접근은 트리 연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두면 앞으로 나올 다양한 트리 기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